안녕하세요. 핀란드에 사는 새 아이의 엄마예요.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일단 저희가 어떻게 핀란드에 왔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핀란드 어린이집에 배정받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정말로 엄마가 아이 낳자마자 100일부터 한 달 뒤부터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러하다면 받아주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아주 어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한 명당 선생님들이 한 분씩 붙어서 완전히 전담 케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 어떻게 배정을 받냐면 엄마 아빠가 둘 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둘 다 학생이라거나 한 명은 일을 한다거나 해서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 가능한 한 빨리 어린이집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게 동네에 가까운 어린이집이 사정은 급한데 동네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 TO가 없다고 하면 버스 타고 자동차 타고 가야 되는 곳까지도 심지어는 버스를 2번 타고 가야 되는 지역에 있는 곳까지도 배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급한 경우죠. 엄마도 나가야 되고 아빠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급한 사람들 먼저 그렇게 배정을 해주고요. 급하지 않은 경우에 엄마나 아빠가 한 명이 집에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6개월을 기다려야 될지 1년을 기다려야 될지 정말로 아무도 몰라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급한 사람들 먼저 받아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단 그래도 아이가 있으면 되게 많이 생각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에 지원을 받게 되면 저희 같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증명서 같은 거, 엑스레이 같은 거 사실 그거 찍어봤자 확인도 안 하더라고요. 서류를 주지도 않고 바로 유치원으로 보내는 건지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건지 몰라도 도대체 달려가면서 그 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왜 찍어오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무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서류를 다 제출하고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가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를 갔죠. 어린이집에를 가는데 이게 준비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아이들이 처음 어린이집을 가게 된 게 9월 중순이었을 거예요. 아마 9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어린이집 배정을 이제 받고 다니게 되었죠. 근데 이제 벌써 핀란드 날씨가 약간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어린이집에 일단 다니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북유럽 아이들이 입는 여기서는 하알랄이라고 하는데 오버롤이죠.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연결돼서 지퍼 하나로 올리는 그런 오버롤이 있는데 그 오버롤도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예요. 간절기용 오버롤이 있고 혹한기용 오버롤이 있고 그리고 방수되는 오버롤. 보통 오버롤은 이제 방수가 되는 게 있기는 한데 완전히 날씨가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간절기 같은 경우에 방수 목적으로 입는 오버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레인부츠도 반드시 갖춰야 되고 방한 장갑, 속에 낄 수 있는 또 면장갑, 모자, 목도리 이런 의복들을 굉장히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기 핀란드에서는 영하 15도까지는 무조건 매일 나가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쨌든 영하 15도 이하로 더 내려가지 않으면 모든 아이들이 하루에 2번씩은 나가요. 어린이집 아이들도. 그래서 의복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날씨가 굉장히 혹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서 노는 시간도 짧지가 않기 때문에 바람 한번 쐬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느 유치원이건 놀이터, 마당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 안에서 뛰어놀고 아이들이 뭘 아나요? 나무 올라타고 흙하고 그렇고 놀기 때문에 정말로 옷을 제대로 갖춰야 되고 지금 첫째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옷에 대한 메시지를 선생님들이 보내고 계세요. 날씨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해라. 체육을 하는 경우에는 체육복을 입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수건 이런 것들 다 챙겨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날씨에 대비해야 되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해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 그러면 정말로 아이들이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유치원에 지원하는 방법은 각 도시마다 그 도시의 웹사이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르코시티에 사니까 www.toruco.fi 여기로 들어가면 전반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시에서 일어나는 행사, 학교 일정, 연락처, 뭐 신청하는 신청서, 모든 그 시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모든 내용이 거기에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오실지 아는 분들은 이미 그 지역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또 이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필요하고 주소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거는 핀란드식의 그 뱅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신분증을 받아서 은행에서 인증을 받아야지 되는데 이 과정이 정말로 또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학생으로 와서 어린이집 신청을 하고 그렇게 이메일을 여러 번 주고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당시에 지원을 하면서 이것도 안 돼, 이 링크가 되지가 않아, 이거 아이덴티피케이션 필요하대, 근데 난 아직 그런 게 없어, 막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그때마다 미안해 하면서 이메일을 받아주는 게 정말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2015년에 핀란드에 왔을 때는 정말로 저 같은 경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케이스가. 그래서들 다들 도움을 많이 주려고 했었던 것 같고, 제가 핀란드어를 못하고 다 무슨 모든 메일을 다 영어로 보냈어야 됐는데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해서 미안해. 그러면 저도 내가 미안해. 핀란드어를 잘 못하고 내가 어떤 시스템을 잘 몰라서 정말 미안해. 이러면서 서로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갔던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네요. 다음에는 아직 저희가 세틀되는 과정이니까 학생 아파트를 또 배정받을 수 있는 점수제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